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과 보기를 비교하며 교술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이 앞부분 살짝 잘린 거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감옥에 수감됐었어, 이 작가가. 근데 그게 뭐 못된 짓을 한 게 아니라 시위 같은 거 하다가 감옥에 살짝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만난 노인이야. 그래서 원래 앞에서는 내 수감 생활에서의 이야기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싹 뺐더라고. 그거 좀 그러니까.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판이하였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집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지붕부터 씌우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렇게 안 그리는 거야. 밑에서부터 그리는 거야. 그래서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만드는 나무를 도리, 들보, 석가래 얘네들이 다 지붕 만들 때 쓰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죠.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실제 목수니까요.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가 뭐야? 나의 어떤 도서, 그 책 꽂아놓은 거를 서가라 그래. 그러니까 내 모든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서가는 나의 지식을 뜻하는 말이야. 내 집에 있는 어떤 책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그 집을 그려주었던 노인의 얼굴을 딱 상기합니다. 떠올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글쓴이가 뭘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와 다른 방법을 고수하는 우리들. 실제로는 집을 지을 때 밑에서부터 짓는 건데 우리 항상 지붕부터 그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 자체가 본질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우선 이것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목수와의 일화, 두 번째는 차칠이와의 일화예요.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그 종이에 이렇게 발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예요. 한자로 그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뭔 짓이야 이게.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시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시장이 다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넘어갔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어?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오. 차칠이가 말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보다 정확하겠습니까? 지가 신고 다닐 거 아니요? 자, 이게 차칠이의 일화입니다.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직접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탁과 족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탁이 뭐예요? 그 그림, 족은 실제 내 발. 그러니까 내 발을 그냥 신어보면 되잖아. 탁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족이에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게 탁이죠. 그죠? 비본질적이고. 그래서 여기 빈칸 채우겠습니다. 9번. 노인 목수는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탁을 고수하는 차칠이는 관념을 추구하거나 명분을 추구하는 비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수필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시 할게요. 체험적, 교훈적 주제,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 노인 목수의 그림에서 받은 깨달음, 중간 부분에서는 차칠이의 일화, 그러니까 일화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노인 목수의 일화, 차칠이의 일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삶의 실제적 본질을 추구하는 사고의 중요성. 대조되는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수는 내가 닮고 싶은 훌륭한 예시고 차칠이는 그 반대잖아. 그래서 목수와 차칠이 자체가 대조야. 유추의 방식을 통해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했죠. 이 일화 두 개를 가지고 추리해낸 거잖아.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걸 유추라 그래. 그래서 유사한 방식의 사례를 가지고 결국에 본질적 사고에 대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한 거죠. 자, 경험. 목수 노인이 집을 그리면서 주춧돌부터 그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차칠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결국 자신도 차칠이처럼 주객이 뒤바뀐 사고를 한 듯하여, 그러니까 주가 뭐겠어? 본질적인 거. 객이 뭐겠어? 비본질적이고 명분적인 거, 관념적인 거. 그거에 대해서 뒤바뀐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끄러움을 느끼고 형식 혹은 관념 때문에 본질을 잃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깨달았다. 형식이나 관념, 명분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잃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깨달았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보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교술갈래에 해당합니다. 두 작품의 공통점, 글쓴이가 실제로 겪은 일이나 존재하는 사물을 서술하고 전달한다. 또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워서 글쓴이의 개성이나 가치관이 잘 드러나요.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워 글쓴이의 개성이나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주변의 교술갈래의 글을 더 찾아보고 이건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거 그거 뭐냐? 이거 김치볶음밥 이거 했어요? 뭐였어? 못 썼어? 어디야? 김치볶음밥 수필이 뒤에 있거든?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김치볶음밥 수필. 그게 뭐냐면 외국에 유학을 갔어 애가. 근데 뭐지? 프랑스 애인가? 여자애랑 그러니까 룸메였던 거야. 사이가 안 좋아. 룸메랑. 그러니까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지가 언제 김치볶음밥을 해먹은 거지 집에서. 근데 그 애가 관심을 가져. 그래서 하나 줬어. 그래서 친해진 얘기야. 그래서 맞죠? 근데 길에서 마지막 김치볶음밥 조리법이 들어가 있어. 이게 수필이라고. 그러니까 수필 진짜 이런 쓸데없는 그런 것도 다 수필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 이거는 이거 안 했죠?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는. 자 이거 해봅시다. 보지 못한 복부 OX 해보십시오. 일단 테스트.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영훈아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이렇게 줘라. 체육대회 하고 온 거야? 오늘따라 심하게 조는디? 아주 피곤해.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이 글은 고전 수필이다. 5. 그죠? 1번 5. 2번 그에 대한 세간의 평은 없어. 세간이 세상의 평가. 세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요거 3번은 5, 4번은 X. 야, 아우 자이기한테 전한 거니? 황씨한테 들은 아우 자이기가 나한테 권한 거지? 5번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다면 보았을 폭포다. 그죠? 6번에 후회에 대한 안타까움. 후회도 있긴 하죠. 아, 갈걸. 이게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7번에 그래도 유람할 거리가 남아서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고. 8번에 속고만 것을 유감스러워한다. 교술갈래는 실제로 형상이 아니야. 됐죠? 자, 우선 여긴 넘어가고 한글맞춤법 먼저 진도 나가볼게요. 야, 이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때려줘! 내가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 이름을 명확하게 외우기 위해서라도 질문을 오늘 많이 던져있어. 내가 그래서 다 외웠긴 했는데 헷갈려가지고 너희들 내가 질문을 해야겠어. 이름을 불러서. 알겠어? 그래야 안 졸지. 가보겠습니다. 자, 한글맞춤법 이건 예습이죠.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예습인데 문법은 아시다시피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1차 지필이 쉬웠기 때문에 2차 지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거는 2차 지필이야. 이렇게 시험이 쉬웠을 때는 기말이 원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 2차 지필에서 100점을 맞으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은 1차에서 못 봤던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알겠어? 근데 1차에서 잘 봤던 친구들 2차에서 못 보면은 뒤집히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언어는 언중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말을 글자로 적을 때 일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 같은 혼란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제정을 한 것이 한글 맞춤법이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은 표준어를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 크게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총칙 제1항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표준어의 원칙이 있어요. 자, 표준어의 원칙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게 표준어 사정원칙이에요.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여기서 교양 있다라는 것은 너 교양 있어? 이게 아니라 나 교양 있는 여자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교육을 할 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오, 깜짝이야. 왜 그래? 벌레 있었어? 자, 지식적인 걸 습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현대는 시대고 서울은 지역적 조건이죠. 네,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표준어가 서울말을 기본 틀로 되어 있긴 하지만 가끔 어떤 단어는 서울말보다 다른 지방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 지역어도 표준어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 모든 표준어가 서울말은 아니야. 알겠어? 지역 방언이 표준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소리대로 적는 거는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밤, 하늘, 구름 이런 애들 봐봐라. 밤, 하늘, 구름 이런 애들은 소리와 표기가 일치해요. 그죠? 이럴 때는 소리대로 적으면 돼요. 우리가 소리로 내는 거랑 쓰는 거랑 일치하죠. 밤, 하늘, 구름 이런 거는.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 소리대로 적으면 돼. 그걸 표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표음주의, 그죠? 그런데 우리 소리랑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국물, 그죠? 신발을 신다 라든지,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음운의 변동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문의 변동 중간 시험 범위였는데요. 한글 맞춤법을 다 이거 써먹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국물, 신따,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해돋이, 이거는 국외음화였죠? 해돋이. 이런 애들 보면은 소리와 표기, 그러니까 표기가 글자를 말하는 거죠.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이거를 만약에 소리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총칙 제1항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까지만 있으면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적어야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국물 이런 글자를 보면 소리 내는 대로 쓰니까 그건 편해요. 하지만 이게 국과 물의 합성을 하는 걸 언뜻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없잖아. 그죠? 이것도 신다라고 했을 때 신는다의 신과 뒤에 어미가 뚜렷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해돋이도 해가 돋다에서 온 거잖아. 해가 돋아 오른다 여기서 온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 돋다라는 것의 의미가 사라지죠. 그러니 소리대로만 쓸 수 없는 거야. 특히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말 자체가 형태를 밝혀 혹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랑 같은 말이야. 이제부터 이 말은 같은 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은 결국 형태소의 원형을 밝힌다와 같은 말이야. 지금 국물이 소리가 국물이 나더라도 국과 물로 쓰는 이유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히는 거야. 알겠어? 그게 바로 뭐다? 어법에 맞도록 한 거야. 문법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한다? 표의주의. 왜? 뜻을 밝히잖아. 의가 뜻 의자야. 그래서 뜻을 밝히니까.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건 표음주의. 그 다음에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고 뜻을 세우는 게 표의주의. 그래서 얘네들은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즉 형태를 밝혀 적는다. 알겠어? 왜? 그 이유는 뜻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글자 안에서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됐죠?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글은 소리 글자이므로 소리대로 적을 수 있고 그렇게 적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 나무, 하늘, 여름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해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소리대로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표기와 소리가 같은 말이다. 또한 자, 으뜸, 잔뜩, 살짝, 움찔, 몽땅 얘네들처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이때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는 것도 소리대로 적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자, 얘네들은요. 된 소리가 뚜렷한 까닭 없이 나요. 뚜렷한 까닭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원칙, 규칙이 없는 거야. 일정한 규칙이 없이 된 소리가 난다면 그건 된 소리로 적는다고. 그건 뭐예요? 나는 대로 적는 건 결국에 소리대로 적는 거죠. 그죠? 그 소리가 나는 대로 적는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뒤에 조항이 있어요. 그 한글 맞춤법하고 음운의 변동은 비슷해. 다 조항을 공부하셔야 돼. 특히 한글 맞춤법은 더 조항이 있는 예시와 함께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어? 모든 문제가 조항과 함께 나올 겁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조항 보고 다시 얘기해요. 이태 뚜렷한 까닭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뚜렷한 까닭이 없다. 결국 두 모음 사이나 노란 양말, 잠깐만, 요거 이 하이픈을 좀 옆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 하이픈을 옆으로 조금만 옮겨주시고, 두 모음 사이나 노란 양말, 받침 뒤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된소리 되기 조항 기억나십니까? 된소리 되기 조항? 우리 된소리 되기 1번, 2번 규칙만 좀 생각을 해볼까? 첫 번째가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가 뜨뜨부스즈 된다. 이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언, 어간, 미음 뒤에 그드브스즈, 그드스즈만 있기는 해요. 예시는. 그럼 끄뜨스즈 된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 된소리 되기 조항 막 5개씩 있었잖아. 뭐 세 번째는 한자어, 리을 뒤에 이때 한자는 한자 합성어, 드스즈가 뜨스즈 된다. 기억나시죠?
이 정도만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된소리 대기의 규칙인 거야.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보세요. 이 단어들을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고요. 노란 양말 뭐야 이게? 그러니까 노란 양말이 뭐지? 울림소리, 그죠? 울림소리인데 그 뒤에 된소리가 나요. 그죠? 근데 얘네들 어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용언 어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용언 어간은 뭐였지? 용언이 뭐였죠? 동사, 형용사, 그죠? 동사, 형용사의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 얘네들은 그리고 한 단어예요. 여기 보시면 한 단어 안에서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단어 안에서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거나 노란 양말 뒤에서 용언이 아닌데 동사, 형용사가 아닌데 한 단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것은 이 규칙에 들어가지 않죠. 그죠? 이 규칙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바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라고 보고 뚜렷한 까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얘들아 봐봐라. 오히려 뚜렷한 까닭이 있는 애들을 봐봐. 된소리로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어요, 안 적어요?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된소리 대기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뚜렷한 까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럼 규칙으로 이 된소리 대기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뚜렷한 까닭이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뚜렷한 까닭이 있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거죠.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렇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 우리가 배웠던 의문의 변동 규칙의 설명이 되면 소리대로 적지 않아요. 어법에 맞도록 적어요. 그래서 예시들을 보면 얘네들 소리대로 적지 않았죠? 국수, 신다, 갈등, 된소리 나더라도 된소리로 안 적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나 노란 양말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이 조항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애들은 소리대로 적는다고. 알겠어? 원칙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좀 이따 조항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중간 2. 그런데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그 말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달라진 그 소리 그대로 적는다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얘들아 우리 소리대로 표 무슨 주의? 표 음주의. 그죠? 표 음주의. 소리대로 표 음주의. 표 음주의.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형태를 밝혀. 그죠? 형태를 밝혀. 이게 어법에 맞도록. 이게 표 의주의. 됐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걸 봐봐. 지금 표 음주의는 소리대로 적었고 표 의주의가 어법에 맞도록 했단 말이야. 뭐가 더 뚜렷해 보이냐는 거지. 이 꽃이라는 애랑 이 꽃이라는 애랑 나무, 그 다음에 꽃이라는 애랑 밭 이렇게 뚜렷하잖아. 그죠? 명확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한다라는 거지. 자, 전제가 뭐라고?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죠? 얘네들 지금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잖아. 이런 애들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자, 우리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됐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자, 그럼 배경지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맞춤법의 구성은 총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1장 총칙에서 우리가 띄어쓰기 안 들어가는 게 다행인데 지금 몰라요 혹시? 학교 프린트에서 띄어쓰기 들어갈 수도 있어.
교과서에는 띄어쓰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한글 맞춤법의 총칙이랑 그 다음에 그 조금씩 여기서 조금씩 나와서 몇 개 있어요. 근데 지금 제 5장 띄어쓰기가 들어간 교과서가 있고 안 들어가는 교과서가 있거든요. 창비는 띄어쓰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띄어쓰기는 우선 안 하는데 들어갈 수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고 중요한 것들 몇 개만 합니다. 넘어갈게요. 단일어와 복합어.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근이라고 하고,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 그러고, 어근에 붙어서 어떤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접사라고 한다. 이때 하늘, 바다처럼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는 단일어라고 하고, 밤나무처럼 둘 이상의 어근으로 된 합성어나 새빨갛다처럼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는 복합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일어나시고요. 정신 안 차려. 지민이! 경민이! 정신 안 차려. 빨리 정신 차려. 이거 안 적어. 이거 안 적으면 어떡할 거야? 빈칸으로 냅두면 어떡할 거야?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어근이라고, 어근에 붙어 어떤 뜻을 더하거나 품사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걸 접사라고 한다. 이때 하늘이나 바다처럼 한 글자로 된 단어는 단일어라 그러고, 밤나무처럼 둘 이상의 어근으로 된 합성어나 새빨갛다. 보세요. 얘들아, 잠을 깨는 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의지로 잠을 깨야지. 새빨갛다, 이 새, 이런 게 접사죠. 그 다음에 빨갛다, 이게 어근이죠. 새 혼자서는 의미 생성을 못하잖아. 이런 거를 파생어라고 하죠. 알겠어? 접사가 어떤 애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 한글 맞춤법은. 그런데 밤나무 봐봐라. 밤나무 같은 경우는 밤도 따로 쓸 수 있고 나무도 따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어근하고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합성어라고, 합성어. 알겠어? 알겠니? 경민아, 알겠어? 졸 때마다 점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봐라. 졸 그게 있나? 요즘 그게 유행이라면서요. 뭐지? 뭐라 그랬지? 뭐지? 너 티냐고? 너 티야? 얘기한다 그랬지? 쌤 티야? 알겠어? 쌤 완전 티야. 그러니까 졸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처받지 마. 알겠어? 내가 하는 말이 상처받지 마. 나 극티니까 얘들아. 알겠어요? 강사는 거의 T예요. 강사 선생님 중에 F를 본 적이 없어. 당연하지. 너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F일 수가 있냐. T여야지. 자, 뜻. 말을 글자로 적을 때마다 저마다 다르게 적는다면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얘들아, 이거 얘기했습니다. 표음주의는 뭐라고? 표기와 소리가 같은 말 쓸 때랑 적을 때 같은 거. 그 다음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말. 야, 내가 뭐라 그랬어? 경민아, 쌤이 아까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뭐라 그랬지? 뭐야?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어떤 된소리를 말한다 그랬어?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말해봐. 죽고 싶어 진짜. 또 내가 다 시켜야지. 너 진짜 정신 차리지? 동현아, 쌤이 아까 된소리,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랬어? 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뭘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정신 안 차려? 서연이도 말해보세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뭐였어? 뭐였어요? 방금 이걸 계속 설명했는데 이걸 모르면 어떡해. 수연아, 뭐였어? 그래,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거나 노란 양말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거 라고 얘기했죠.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애들아? 정신 안 차려? 똑바로 안 차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잖아. 된소리 되기로 설명이 안 되는 거. 그죠?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 배웠던 된소리 되기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 중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지? 문법을 하는데 놓쳐버리면 지금 바로 앞에 것도 대답을 못 하잖아.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노란 양말 뒤에서 나는 된소리. 얘네들을 뚜렷한 까닭이 없는 된소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겠어? 얘들아, 이건 너희들을 위한 거야. 쌤이 호통을 치고 뭐라고 하는 것을 왜 그러겠어?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너희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 그리고 특히 문법 할 때는 쌤이 더 티가 됩니다. 알겠죠? 그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공부도 안 하고 어렵다고만 하시면 안 돼요. 자, 국수와 몹시를 소리대로 적어보고 소리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까닭을 알아보자. 국수와 몹시는 국수와 몹시로 소리가 나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표기에 반영 안 하잖아. 된소리를. 이유가 뭐냐고 얘기했어. 쌤이 왜 국수랑 몹시는 된소리로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랬죠? 뚜렷한 까닭이 있어서. 그죠? 어떤 까닭이 있어? 국수랑 몹시 여기 들어가잖아. 1번에. 알겠어? 국수랑 몹시 우리 된소리 되기 1번 조항에 들어가잖아요.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가 끄드브스즈 된다로 설명이 되죠. 국수랑 몹시는. 그러니 얘는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그렇다라는 건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어법에 맞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오케이? 자, 그게 표음주의, 표의주의. 그게 표음주의, 표의주의. 표의주의죠. 뜻을 밝혀 적는다. 소리대로 적어야 표음주의잖아.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너희들은 계속 틀릴 수밖에 없어.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된소리로 난다. 이게 뭔 소리야? 규칙이 있다는 소리야. 알겠어? 필연적으로 된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소리라고.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알겠어?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서 너네들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얘들아, 졸리면 다음 시간부터는 맨 뒤에 책상 몇 개를 놓을 테니까 일어나서 들어. 알겠어? 일어나서라도 듣고 어떻게든 깨야지. 이거 어떡할 거야. 또 졸아버리면. 자, 여기 조항입니다.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조항 설명을 해볼게요.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쌤이 아까 얘기했어. 일정한 규칙 없이 우리 된소리 되기 조항으로 설명이 안 돼. 그렇게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표음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알죠? 된소리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표음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뭐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소쩍제 소와 어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어깨는 어와 애 사이에서 된소리. 오빠도 오와 아 사이에서 된소리. 으뜸, 아끼다도 이런 식으로. 그죠?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근데 뭐라고? 전제는 한 단어여야 돼. 두 단어면 안 돼. 애들아, 눈사람 이런 거 안 돼. 왜? 이건 단어가 두 개잖아. 눈과 사람. 그죠? 이런 거 안 되고 한 단어 안에서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어찌도 와봐. 어찌, 이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놔. 얘네들은 이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거고 이건 뚜렷한 까닭이 없어. 그리고 한 단어에서 나는 된소리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란 양말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예요. 쌤이 아까 눈사람 얘기했죠. 눈사람 여기 조항 예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눈사람은 소리를 내면 눈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니네가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 니은 뒤에서 된소리 났네?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여기 조항의 예시로 들어갈 수 있겠네? 안 된다고. 왜 안 돼? 한 단어가
아니라고 두 단어잖아 이거는. 알겠어? 그럼 얘는 안 돼. 눈사람은 두 단어야. 여기는 조건이 한 단어였어. 그럼 산뜻하다 봐봐. 산뜻, 니은, 잔뜻,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몽땅, 엉뚱. 보세요. 노란 양말 뒤에서 된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전제는 한 단어. 그지? 이런 애들 뭐라고? 뚜렷한 까닭이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어? 없는 애들을 된소리로 적는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밑에 다만조항이 있어. 우리 다만조항은 집중해 이거야.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온다 이 뜻이야. 다만 뭔가 집중해 여기 봐야 돼 이런 뜻이야.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역, 비읍, 받침 뒤면 얘들아 이거 1번 조항 얘기하는 거야.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그드브스즈가 끄트프스즈 된다. 이 조항을 얘기하는 거야. 기역,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자, 우리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무슨 말이라고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가 무슨 말이라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알겠어? 자, 표음주의예요? 표의주의예요? 표음주의예요? 표의주의예요? 표의주의. 정신 똑바로 차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표음주의.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으면 표의주의. 계속 얘기하잖아. 자, 얘네들을 봐봐. 얘네들 예시 외우셔야 됩니다. 한글맞춤법에 있는 예시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법석, 갑자기, 몹시 이런 애들 보세요. 얘네들은 소리 날 때 된소리로 나요.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야단법석 할 때 법석, 갑자기, 몹시. 얘네들은 근데 왜 된소리로 적지 않느냐고. 얘네들은 1번 조항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된소리 되기 1번 조항,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그드브스즈가 끄트프스즈로 된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뚜렷한 까닭이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를 채택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데 얘가 나왔죠. 이 가운데 얘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게 나와버렸어. 이거는 예외인 거야.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이라는 것은 결국 이 경우에는 된소리로 또 써. 자, 뭐냐? 지금 예시를 들게요. 여러분, 짝짤 보세요. 짝짤. 얘는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지. 그럼 된소리 적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해. 그러니까 비슷한 글자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된소리로 적으라고 한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 씩씩도 보세요. 씩씩. 원래 이거죠. 기역,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나더라도 적지 않는다며. 근데 얘는 글자가 비슷하잖아. 그죠? 이렇게 글자가 비슷한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된소리로 적게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 자, 요거 다음 장 가보세요. 다음 장에 예시를 또 넣어놨습니다. 이것만 체크해. 얘들 이렇게 분홍색 똑같이 체크해주세요. 이 분홍색만 보시면 돼요.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했을 때 저 세모란다. 분홍색들을 봐봐. 이 분홍색들을 보면 딱딱, 쌕쌕, 씩씩, 똑딱똑딱, 싹싹싹싹싹싹싹싹싹 얘네들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지만 예외라고. 왜냐면 얘네들은 비슷한 음절이나 같은 글자가 반복된다고 보고 된소리를 허용한 거야. 기역, 비읍, 받침 뒤인데도 불구하고. 알겠어? 얘네들은 그래서 된소리로 적는 예외예요. 됐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꽃이, 꽃나무, 꽃밭은 각각 꽃이, 꽃나무, 꽃밭을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이렇게 꽃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적어버리면 꽃이 안 보이잖아. 그지? 꽃이, 꽃나무, 꽃밭 이렇게 적어버리면 꽃의 어휘적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냥 꽃으로 하자 이거지. 여러 가지 소리로 적으면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꽃 이렇게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꽃의 어휘적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된다. 자, 진이는 신문을 읽고 승주는 시집을 읽지만 나는 소설을 읽는다. 자, 지금 읽다라는 단어 가지고 일, 읽, 잉 이렇게 되지. 애들아 이거 기억나? 이거 해봐. 의문의 변동. 어떻게 해야 돼? 맨 처음에 뭐 일어나요? 자음구단수나. 그 다음에 뭐 일어나요? 비음화 해서 읽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익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서는 이렇게 소리 나고 어디서는 이렇게 소리 나고 어디서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버리면 얘의 원형을 알기가 어려워 이렇게. 그러니 용언도 마찬가지야. 동사, 형용사도 마찬가지라고. 읽고, 읽지만, 읽는다에서처럼 어감, 익은 환경에 따라 일, 익, 잉 등으로 다르게 소리가 난다. 그러나 익으로 형태를 고정해서 적으면 이게 어휘적 의미뿐 아니라 익과 결합한 어미, 고지만, 는다의 문법적 의미도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적 의미뿐 아니라 그 뒤에 붙는 어미들까지도 분명해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미들의 문법적 의미도 분명해집니다. 결국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적는 까닭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힌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힌다. 그것은 결국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적는 것을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쌤이 얘기했죠. 중간 3. 이와 같이 한글맞춤법에는 소리대로 적는 원리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리가 공존한다. 그렇다면 언제 소리대로 적고 언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일까? 자, 여기 볼게요. 경찰이 창고로 들어가고 나서 목격자의 진술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자,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를 표기할 때 앞 단어의 어감과 어미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고, 얘들아, 앞 단어의 어감과 어미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뭐예요? 이게 요거죠. 이렇게 연결. 앞 단어의 어감과 어미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저거고, 소리 나는 때로 적는 때가 있다. 이게 요거죠. 그지? 용언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지금 봐봐. 들어가고는 들어가다죠. 이거 보면 들다 플러스 가다야. 그지? 그리고 드러났다는 들다 플러스 나다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형태를 밝혔죠.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표의주의라고 했죠?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리대로 했죠. 이거 표음주의. 자, 그럼 왜 그러냐는 거야. 왜? 같이 들다에서 왔는데 왜 얘는 어법에 맞도록 하고 얘는 왜 소리대로 하냐고. 그 이유가 여기 분홍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드러나다의 들어가 들다라는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다가 뭐예요? 어디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말해요. 근데 이 드러나다는 이 들다, 어디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거의 원래 의미랑 멀어졌다고 해요. 원래 의미랑 멀어지면 소리대로 적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법칙인 거야. 원래 뜻에서 멀어지면. 원래 뜻에서 멀어진 거야. 근데 들어가다는 딱 이 원래 뜻 있잖아요. 이렇게 문 열고 탁 들어가는 느낌, 그죠? 그러니까 원래 뜻을 유지하면 원형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이 원형을 밝혀 적는 거죠.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퀄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다라는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될 때 앞 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러면 저것도 앞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 어간과 어미의 본 모양을 밝혀줬고, 앞단어가 본래 뜻에서 멀어졌으면 소리대로 적는다. 오케이? 또 이것도 규칙이 명확히 있는 거예요. 두 개 단어가 합쳐졌을 때 앞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어법에 맞도록 적고,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앞단어의 본래 뜻에서 멀어졌으면 소리대로 적는다. 됐죠? 근데 소리대로 적는 경우 어차피 3개밖에 없어요. 예시. 그래, 그거 외우는 게 나아. 자, 우선 밑에 한글 맞춤법의 원리. 자, 요거 적어보겠습니다. 체언 플러스 체언 플러스 조사, 체언 플러스 체언. 용언의 어간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형태를 밝혀줬고 있죠. 얘네들 보시면 형태를 밝혀, 다른 말로 어법에 맞도록 적고 있죠. 알겠어? 표의주의. 넘어가. 자,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유. 어법에 맞도록 적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단어는 그 말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는데, 이를 그대로 적으면 의사소통이라고 합시다. 여기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꽃이 꽃나무 꽃밭 있고 읽지만 읽는다. 이렇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음으로써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아지죠. 오케이? 자, 흙도 흙만 흙을해서 흙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발음해보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까닭을 말해보자. 얘들아 이거 봐라. 흙도 흙만 흙을 이렇게 발음하죠. 흙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흙도 흙만 흙을. 그래서 흙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죠? 흙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흙으로 적으면 여기 뜻이 들어가면 돼요. 뜻이 분명하게 전달될 뿐 아니라 흙과 결합한 조사, 도, 만, 을의 문법적 의미도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뜻이 분명하게 전달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의 어휘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어휘적 의미와 이 조사의 문법적 의미, 이 두 개가 다 분명해지는 거예요. 알겠어? 흙이라는 단어의 문법적 의미, 그러니까 어휘적 의미와 조사, 도, 만, 을의 문법적 의미 둘 다 굉장히 분명해진다. 알겠어? 자, 관련 조항 좀 보겠습니다. 관련 조항. 여기 보세요. 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여기서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시면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용언, 동사, 형용사의 앞부분과 뒤에 어미, 다, 고, 어, 은이, 이게 다 어미잖아. 다, 고, 어, 은이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 적습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고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지 않는다. 이거죠? 아까 이거 관련 조항입니다.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서 한 개의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면 어법에 맞도록 적고 원형을 밝혀 적고, 본뜻으로 유지되지 않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여기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라는 말이 소리대로 적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얘네 봐봐. 얘네는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원형을 밝혀. 자, 원형을 밝혀가 표의주의죠. 이거 봐, 원형 다 밝혔잖아.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떨어지다, 들어가다 이런 애들. 얘네들은 다 두 개의 용언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늘다와 나다, 뭐 벌다와 지다, 돌다와 가다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서요. 본뜻에서 멀어진 거 이 세 개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외워. 드러났는데, 쓰러졌는데, 사라졌어 이런 식으로 외워.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뜻에서 멀어진 거야. 그래서 뭐라고? 소리대로.
표, 음주의. 소리대로 표기, 표, 음주의. 됐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외우세요.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작은 들꽃을 많이 꺾어서 꽃다발 한 묶음을 만들었다. 흥부 부부가 톱을 마주잡고 지붕에 열린 박을 타서 바가지를 만들고 있다. 지금 얘네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뒤에 접사, 이거 어미 아니야. 이건 접사예요. 이 접사, 접사. 이게 접사가 이나 음이 붙은 애들인데 얘네들은 어법에 맞도록 형태를 밝혀서 적었어요. 그런데 얘는 원래는 맞다에 우가 붙은 형태고 얘는 박에 아지가 붙은 형태인데 얘네들도 접사예요. 그러니까 얘도 접사. 얘네들 다 접사인데 이나 같은 접사는 원형을 밝혀서 어법대로 적고 우나 아지 같은 접사는 원형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것의 규칙을 이제 또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럼 이나 음으로 된 접사는 원형을 밝혔고 나머지 우나 아지 같은 접사들은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었을까? 자, 이것도 뭐라고 또?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힌 거죠? 자, 원형만 쓸게요. 표 무슨 주의? 표 의주의.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된다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표 음주의. 자,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유 중요합니다. 전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을 적을 때도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다. 소리대로 적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얘죠?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 얘가 얘고, 그죠? 그 다음에 소리대로 적는 게 얘인 거잖아요. 자, 어근에 전미사 이나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많이 묶음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말들이다. 이나 음은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된다. 자, 이거 별표입니다.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이나 같은 애들은 얘네들은 되게 많이 붙잖아, 얘들아. 많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있니? 또 막상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냐? 뭐 있지? 2로 된 부사? 뭐가 있지? 뭐 적잖이. 맞아. 높이. 뭐 그 다음에 길이. 뭐 이런 길이 기억 때리할 때 길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깊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음은 더 많잖아. 음은 뭐 먹음, 뭐 노름, 사이다의 삶, 잠 등등등. 그죠? 뭐가? 이 미음이 접사지. 응. 명사 파생 접사. 살다에서 온 거잖아. 살다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음이나 미음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뭐 알다에서 미음. 자, 이렇게 비교적 얘네들은 다른 단어에도 많이 붙을 수 있어. 근데 애들아, 이거 생각해봐. 우로 끝난 거 알겠어? 우로 끝난 전미사, 아지로 끝난 전미사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을까? 강아지가 그 아지일까? 강아지가 바가지의 아지라고? 강아지 진짜 어디서 온 걸까? 근데 어쨌든 저거는 알아봐야겠어요. 나도 강아지. 우선은 쟤네들은 전미사가 흔한 애들이 아니야. 이나 같은 접사는 흔한 애들이야. 근데 쟤는 흔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 자, 그런데 여기 칼을 봐봐. 그런데 마주, 지붕이 집의 뭉이야. 바가지가 바가지. 얘네들을 보시라고. 얘네들 같은 전미사 우웅 아지
이런 우웅, 아지 같은 애들은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해요. 여러 어근에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소리대로 적는다고. 알겠어? 여러 어근에 이렇게 한 2개 이상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생각이 안 나잖아. 그것은 저 접사들이 흔한 접사가 아닌 거야. 그런 애들은 오히려 형태를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고요. 우리를 좀 짜증나게 하는 거야 이게. 그냥 사실 야 됐어 형태 밝혀 적어 다 이렇게 하거나 야 됐어 소리대로 적어 다 하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됐겠지만 원리 원칙을 세세하게 세우면서 어떤 것은 이런 원칙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자 이렇게 하고 어떤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 거야 이걸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알겠어? 근데 그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알겠어요? 자 이제 끝이지만 뒤에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 원리와 어법에 맞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표의주의의 원리가 담겨 있다. 표음주의는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잘 살린 원리이고 표의주의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원리이다. 이러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해 나가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언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오케이? 자 이제 관련 조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19항 어감 나오자마자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 용언 있습니다. 용언이 뭐라고 다시 한번? 동사, 형용사. 그죠? 동사, 형용사에 이나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비교적 여러 글자에 결합할 수 있고 본래 뜻이 유지되는 애들인 거예요. 자 얘네들 봐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들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원형 밝히고 있죠. 이거 지금 어법대로 형태소의 본 모양대로 적고 있죠. 표음주의, 의주의. 표음주의, 의주의. 뭐야? 표? 뭐? 소리대로야? 이거 어법에 맞도록이야. 어법에 맞도록이잖아. 표의주의. 알겠어? 자 지금 얘도 봐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얘네들도 지금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이거? 원형을 밝힌다라는 말이 뭐냐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어법에 맞도록 적고 원형을 밝힌다. 그건 뭐다? 표의주의. 소리대로 적은 게 아니잖아 지금 얘네들. 그 다음에 넘겨서 4번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자 한글 맞춤법 조항에 있는 예시들은 외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도 어때요? 원형을 밝혀 적고 있죠. 자 이제 다만의 별표 칩니다. 다만의 별표. 집중해 집중.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자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야 이나 음이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지면 원형을 밝히지 않아. 이거 예외지. 알겠어? 이나 음이 붙었음에도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아. 민재야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적는다는 뜻이지? 그걸 한자로 말고 어떻게 적는다는 거지? 어? 어법에 맞도록이야 이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게?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적는다는 소리야? 소리대로. 소리대로 적는다는 소리죠? 소리대로 적는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표? 음주의. 헷갈리면 안 돼. 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원칙이 뭐였어? 어법에 맞도록 원형을 밝혀 표의주의가 원칙이었잖아. 그런데 본래 뜻과 멀어졌다고 보는 애들은 또 예외로 소리대로 적는 거야. 알겠어? 한글 맞추고 쉽지 않아. 코 플러스 길인데 저거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어서 코끼리가 된 거야.
코 길다의 이. 코가 길다에서 온 거야. 근데 얘는 소리대로 적으면은 코끼리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원형은 이렇게 가. 국돌의 이. 그 다음에 굽을 돌리는 건데 그거를 이. 달이는 뭐냐면 이거 뭐냐면 그 옛날 여자들 머리 댕기머리를 다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머리 중에 꽉 그 따가지고 있는 머리를 다리라 그랬어. 그래서 달다의 이. 그 다음에 이 목걸이도 넥클리스 말고 이거 말고 목걸 플러스 이. 그 다음에 목에 걸리는 병이다 이 뜻이야. 문열이는 문 열고 나오는 애. 이게 뭐냐면 소나 강아지 같은 애들은 새끼 여러 마리 낳잖아요. 그 중에 첫째를 문열이라 그래. 이런 애들 문열이. 그 다음에 코끼리는 코 길다에서 이. 걸음은 걸러내다의 걸러내다의 고름은 골타의 노름은 놀다의 인데 얘네들 보시면 다 원래 뜻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나 이 붙었음에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시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어려워.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붙임 가보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얘들아 이번에는 뭐가 났어? 이나 이외의 전미사잖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나 이게 두 마리가 됐어? 뭐야? 원래 두 마리였던 건가? 갑자기 두 마리가 됐는데 저 복사되는 거니 혹시? 복제되나?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죠. 이나 같은 전미사는 여러 어근에 결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전미사는 일부 어근에만 결합한다 그랬죠. 그런 애들도 지금 소리대로 적습니다. 자, 귀먹거리도 봐봐. 귀 먹다에 어리가 붙은 거야. 그럼 어리 이런 전미사 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까마귀도 까마귀의 위가, 넘어도 넘다의 어가, 마중은 맞다의 웅이, 무덤은 묻다의 어미, 비렁뱅이는 빌다의 엉뱅이. 이렇게. 알겠어? 이거 나눠줄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형태소 분석 할 수 있어야 돼. 뜯다의 어귀, 막다의 암, 쓰레기는 쓸다의 애기, 올가미는 옥다의 아미, 마개는 막다의 애, 주검은 죽다의 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미사가 아니에요. 되게 특이한 전미사들이 붙어서 된 단어들이에요.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죠. 어법에 맞도록 적지 않아요.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애들이다. 알겠어? 얘들아 이거 조항을 주고 단어를 줄 거야. 그럼 니들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어디 예시인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시가 쓰레기가 나온 거야. 그럼 너희들은 19항의 예외 조항이구나, 붙임 조항이구나, 여기 붙임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거라는 걸 알아야 될 정도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응?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나왔어. 코끼리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19항에 다만 조항에 들어가는 예시구나. 이 정도로 알아야 돼. 뭔 소린지 알겠죠? 자, 얘네들은 이제 명사로 바뀐 애들의 예시였고 부사로 바뀐 애들의 예시도 있어요. 거뭇거뭇. 검다의 우시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야. 넘다의 우, 돌다의 오, 뜨덤뜨덤은 뜯다의 엄, 바투는 밭의 우, 불긋불긋은 붓다의 읒, 비로소는 비롯하다의 오, 오긋오긋은 오게읒, 자주는 잣다의 우, 참아는 참다의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이나 미음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흔하지 않은 전미사가 붙은 애들이야. 이런 애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알겠어? 오긋오긋하다 해가지고 부사인데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동글동글 부들부들하다, 뭐 동글동글하다 이런 식으로. 나도 여기 있는 모든 단어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해. 근데 안 쓰는 것들도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알겠죠? 이런 예시는 그래서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글맞춤법에 조항에 있는 예시니까 알고는 있어야지. 이것의 의미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문법에서. 근데 저게 이 조항의 예시로 들어오는 가 있어. 그 다음에 남아, 붙어, 조차.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전미사가 아나 어가 붙은 애들이야.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나 음이나 미음 얘네들이 흔한 애들인 거야. 그죠? 얘네들은 흔한 애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형을 밝혀 적지만 어법에 맞도록 적지만 얘네들 말고 다른 접사들 근데 모음 접사죠? 모음으로 된 거잖아 다. 이나 아나 어나 우나 뭐 으시나 이런 데 다 모음. 초성의 이응 없는 거라고 했다. 초성의 이응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들이야. 걔네들은 소리대로 적는다. 얘네를 제외한 이런 전미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됐어? 자, 20항을 가볼게. 이거랑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20항은 명사라고 되어 있지?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 밝혀 적는다 뭐라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 뭐예요? 아니 그렇게 바로 한자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에 맞도록? 어법에 맞도록. 그죠? 어법에 맞도록 한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힌다. 그죠?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힌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표의주의라고 한다고 했죠? 표의주의. 그러니까 이거 19항이랑 헷갈려요. 왜냐면 19항은 전제가 용언의 어간이야. 그래서 19항의 예시들은 동사, 형용사가 그 본 모양이야. 근데 20항의 예시들은 명사가 본 모양이거든? 근데 이게 헷갈려. 그래서 이 예시를 헷갈려서 막 섞으시면 큰일 나요. 알겠어? 자, 1번 봐봐. 부사로 된 거. 곳곳이, 낱낱이, 목목시, 샅샅이, 앞납이, 집집이 이런 애들이지. 얘네들은 명사 2개 겹쳐가지고 이가 붙은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명사 뒤에 이가 붙은 애들이라고. 근데 19항은 용언 뒤에 이가 붙은 거였어. 그래서 그게 달라. 그 다음에 명사로 된 것들. 곰배파리, 바둑이, 산발이, 애꾸눈이, 육손이, 절뚝발이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쌤도 모든 단어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는데 곰배파리는 장애래요. 여기는 장애에 관련된 게 많더라. 곰배팔은 팔이 약간 구분 장애고 애꾸는 알잖아. 눈 한쪽. 그리고 육손이는 손가락 6개. 절름발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명사에 이가 붙은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고 얘는 명사에 이가 붙어서 또 명사가 된 거죠.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넘겨서 붙임 갑니다.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자,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도 별표다. 여러분들이 20항의 붙임과 19항의 붙임을 헷갈리는 순간 끝나요. 자, 얘네들은 명사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야. 그러니까 꼬락서니는 꼬리라는 명사에 악선이가 온 거고 끄트머리는 끝이라는 명사에 음어리가 온 거고 모가치는 몫이라는 명사에 아치가 온 거고 아까 바가지 나왔었죠? 바가지는 박의 아지. 그러니까 바가지는 20항 붙임의 예시인 거야. 경민아! 정신 안 차려. 제일 어려운 거 하고 있어 지금. 자, 지금 바가지는 박의 아지야. 20항의 붙임인데 이걸 아까 19항의 붙임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지. 알겠어? 이거는 명사잖아. 박 같은 밖의 악. 이런 식인 거야. 사타구니는 사세 아구니. 쌀아기는 쌀아기. 이파리는 이패아리. 이파리랑 지붕도 잘 나와. 이파리, 지붕. 지푸라기, 지패, 우라기. 짜게는 짜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명사에 이런 전미사가 붙은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가 나왔다고 쳐봐. 계속 쓰레기가 자꾸 왜 생각이 나는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였죠. 그죠? 쓰레기. 근데 얘는 19항 붙임이야. 왜 20항 붙임이 아니야? 얘는 쓸다 동사잖아. 그죠? 동사에 애기가 붙어서 쓰레기가 된 거잖아. 뜨덤뜨덤 있었거든. 아까 뜨덤뜨덤. 뜨덤뜨덤도 뜨다의 어미였지. 무덤도. 무덤 뭐였지? 묻다의 어미였지. 이런 애들 다 뭐야? 동사잖아. 그지? 용언이지. 이렇게 용언 뒤에 얘네들이 붙는 거는 19항 붙임이고 그죠? 19항 붙임이 뭐였어?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은 이외의 모음으로 된 전미사가 붙어서 온 경우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래서 얘네들 소리대로 적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0항에 붙이면 뭐라고? 명사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하면 무조건 소리대로. 표음.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쌤이 계속 얘기합니다. 어차피 시험에 어렵게 낼 거고 그러면 19항에 붙임, 20항에 붙임,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예시가 나왔을 때 계속 얘기하지만 연결할 수 있으면 돼. 알겠니? 연결 제대로 못해서 헷갈려가지고 막 섞어버리면 끝! 틀리는 거지. 응. 근데 이게 같은 파생을 하는 접산지는 정확히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전미사가 쓰이는 용도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아지라 하더라도 사실 바가지는 박으로 만든 이거잖아. 푸는 도구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이 똑같은 아지라 하더라도 좀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강아지 할 때 그 아지를 전미사로 볼 거냐 아니면 강아지라는 그냥 한 단어라고 볼 거냐 뭐 그것도 달라지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지가 내가 봤을 땐 여기서의 아지랑은 좀 다를 것 같긴 해. 새끼를 뜻하는 뭐 그런 거로 쓰인 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거 내가 알아볼게. 나도 궁금하니까. 근데 요거는 어쨌든 소리대로 적지 않고 소리대로 적었고 어법에 맞도록 적지 않았다. 됐죠? 19항에 붙임과 헷갈리지 마라. 자, 그럼 넘어가서 21항 가봅시다. 자, 21항, 19항, 20항, 21항을 같이 공부해야 돼.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뒤야. 이번에는 범주가 같이 묶였어. 명사나 용언의 어간 뒤에 자 이번에는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서가 붙어서 된 말이야. 알겠어?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에 얘들아 이거 뭐지?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 그때 이거 문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쟤네 나가도록.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얘들아 내가 계속 물어볼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가 뭐라고? 응? 원형을 밝혀 적는다가 뭐라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표, 의주의. 그죠? 자,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들은요.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자, 여기서 자음으로 된 전미사가 지, 둘이, 깔, 댕이, 사귀 이렇게 돼요. 얘네들이 다 자음 전미사야. 자음으로 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았어요. 어법에 맞도록 적었다. 그 다음에 어간 뒤에도 마찬가지죠. 낚시는 낚다에 시가 붙었고 늑정이도 늑다, 덥다, 뜯다, 각작, 뜯적, 높다, 높에 다라시다. 이거는 다라시 전미사야. 늑수구레, 수구레, 옥죽하다, 하,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용언이죠. 용언,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어간이 있고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도 원형을 밝히고 있습니다. 뜻개는 개의 질이 붙은 거야. 하, 거리, 하, 이런 애들이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입니다. 다만, 자, 이거 또 다만 있잖아. 다음과 같은 말들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얘네들 중요해. 얘네들 진짜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또 잘 나와. 보세요. 제일 잘 나오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제일 애들이 헷갈려하고 이거를 많이 틀리죠. 널따라타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애들이. 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겹받침의 끝소리가 잘 안 드러났다고 보고 소리대로 적어. 그냥 얘네들은 소리대로 적어. 표음주의. 애들은 이거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높다라타가 있었잖아. 이거랑 많이 헷갈리는 거야. 높다라타로 적어. 위에 있었잖아. 저기. 근데 얘는 널따라타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그죠? 널따라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되게 헷갈려 애들이. 얄따라타도 보세요. 얄따라타. 얕다에서 온 건데 이거에서 온 건데 그죠? 근데 적을 때 얄따라타. 그 다음에 짤따라타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널찍하다도 진짜 많이 봤어. 쌤도 이렇게 적는 애들 많아 생각보다.
제법 널찍한데? 하면서 막 카톡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낸 애들도 봤어. 그죠? 이거 아니라고. 널찍. 이거를 널찍하다 왜 헷갈려 하냐면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해. 그죠? 넓적하다. 이건 이게 맞잖아. 그지?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 나오는 많이 틀려요. 넓다랗다, 널찍하다, 얇다랗다, 짧다랗다. 할짝거리다는 이렇게 쓰는 애들 있을까? 있을 것 같기도, 그죠? 할짝거리다. 이것도 이거 아니에요? 할짝. 알겠죠? 강아지가 할짝거리다. 됐지? 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거. 여기서는 넙치랑 납작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넙치랑 납작. 이 두 개 정도가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넙치를 그래서 넙치를 이렇게 쓰면은 이제 무식한 소리를 듣는 거죠. 그죠? 납작은 그냥 납작이죠, 뭐. 넙치 이거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은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리대로 적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은 근데 많이 물어봐. 뭐라고 많이 물어보냐면 선생님 근데 얇다랗다도 소리대로 적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물어봐. 왜냐면 봐봐라. 선생님 얇다랗다 소리대로 적으면 얇다랗단데요? 근데 왜 소리대로 적었다고 해요? 라고 하잖아. 이 뒤에를 신경 쓰지 않은 거야. 이 앞에 부분을 본 거야. 앞에 부분.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포커스는 다 모든 의문의 변동을 다 해서 소리대로 적었다는 뜻이 아니라 얘는 다른 데서는 이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적었다. 이 앞부분만 본 거야. 그것만 보고 얘는 소리대로 적었고 얘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다라고 구분을 한 거지 이 뒤에 거를 신경 쓰시면 안 된다고. 알겠어? 비교를 하는 기준을 봐야지. 그 기준만 본 거야. 그럼 말쑥하다도 소리대로 적었다면서요 했는데 저거를 이 말쑥까지만 보고 얘기를 한 거지. 말쑥을 뭐 막쑥 뭐 이거냐 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뒤에 것도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기준이 거기가 아닌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뒤에 정리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을 아직 안 했어요. 언제냐 이거?